서가지고 새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브리핑을 제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갔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갔는지 이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작지만 아름다운 송파교회 새 성전 건축 과정이라고 정했습니다. 정말 작습니다. 사실은 새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 정말 넓은 평수에 교회 같은, 교회다운 그런 그 성전을 지었어야만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정말 그 예전에 그 교회가 깔고 있었던 평수 76평 그 대지 위에 그대로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작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잘 모르겠지만은 제 눈에는 작지만 아름다운 교회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작지만 아름다운 송파교회 새 성전 건축 과정이라고 제목을 들어봤습니다. 네, 여기에 있는 그 사진 잘 보시면 먼저 그 한자 지행용 훈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에서 짜놓은 업무 프로세싱이라고 이제 제가 처음에 그 브리핑 드릴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행동을 해야 된다. 행동이 없는 말은 소용이 없다. 행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총동원해야 된다. 라는 용. 그 다음에 훈. 가르쳐 주어야 한다. 훈. 그 다음에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 지행용 훈평. 이것은 삼성그룹의 업무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제가 그 위에 세워놓은 봉천. 이것은 그 사진에 이 일신석재에서 예전에 그 돌 항아리를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 일본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쓴 한자 봉천입니다. 이것은 참 아버님께서 쓰신 한자입니다. 아마 시부님께서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일신석재에서 만들어놓은 이 항아리 이게 일본에서 얼마나 큰 역사들이 벌어졌는지는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정성을 계속 들이면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다고 하는 이 항아리입니다. 거기에 쓰여있는 것이 봉천. 받들 봉자 하늘천자입니다. 이것은 참 아버님께서 지금까지 섭리해 오시면서 줄기차게 추구해 오신 업무 프로세스입니다. 이것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하늘을 받들어 모신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을 해온다라고 하는 봉천. 저는 이 봉천이라는 말을 중심 삼고 성전 건축에 매진해 왔습니다. 즉 하늘의 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많이 들이고 시작을 했습니다. 추억을 뒤로하고 이사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제는 이 건물이 없어졌습니다. 12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26년의 세월을 간직했던 켜켜이 쌓아왔던 그런 추억들을 뒤로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이 대체성전 우리 교회장께서 마련해 주시고 이제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전기도 중간에 끊어지고 아주 난리를 겪었습니다. 이게 이제 색방살이의 그 서러움의 한 단면입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이사하는데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면서 사택도 옮겨드리고 성전을 이사를 했습니다. 정성을 들여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한계가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정성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염원을 적은 기도문을 현장에 붙였습니다. 그건 이제 지금도 있는데 노란 표 해가지고 실을 매달아가지고 그 현장에 있는 지금 요 전봇대가 있는데 현장에 거기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원 그것을 잘 기록을 해가지고 거기다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현장 소장도 그거를 보고 현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도 그것을 봤답니다. 이게 뭐지 하면서 그 다음에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지나가는 행인도 이게 뭐지 하면서 다 읽었습니다.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염원 우리의 기도문을 많은 사람이 읽었습니다. 그 뜻을 실제로 실현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매일 현장 방문을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가락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생업을 뒤로 할 수 없으니까 장사를 마치고 퇴근하면서 그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현장을 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서 대체성전에 와서 기도와 훈독을 했습니다. 제가 원리강론 1시간용 사실 백독을 다 이미
임종영 목사님 시절에 다 끝냈었죠. 그런데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67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대처성전에서 기도를 하면서 그 현장 사진을 올리고 카톡방에다가 이제 사진을 일일 리포트를 했습니다. 아마 그 카톡을 통해 가지고 그 일일 리포트를 보신 식구님께서는 이미 건축에 대한 전문가가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자세하게 정말 있는 그대로 그런 상황을 사진 5장 내지는 7장, 8장, 9장 정도로 해가지고 매일 일일 리포트 보고를 이곳 대처성전에서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에 이르는 길 365 훈독 필사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했습니다. 와. 쓰신 분 있나요? 행복에 이르는 길 365 훈독 필사하면서 정말 그 엑기스 같은 그런 말씀을 정말 새기면서 정성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한 곡 불렀습니다. 80곡을 불렀습니다. 하루에 한 곡씩 성가, 그 다음에 찬송가 모르는 찬송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제 찬송 한 곡을 부르고 정성을 들였습니다. 행동에 옮겼습니다. 4월 22일 날 이 과거의 그 건물을 부셨습니다. 이 건물을 부시면서 정말 의아한 게 있었습니다. 아니, 보온재가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보온재. 아니, 난방 뭐랄까 이제 그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보온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출폴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맨 위층을 한번 보십시오. 지붕. 아니 세상에 이렇게 얇은 지붕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여름에 얼마나 덥겠습니까?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아무리 에어컨 틀고 난방을 많이 해도 여름에 더워, 그 다음에 겨울에 엄청 추운 그런 상황을 정말 겪어왔습니다. 12분의 목사님들이 이 사택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3일간에 걸쳐서 철거를 했습니다. 정말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옛날 시계줄 도금 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날림으로 엉터리로 지은 건물이었습니다. 잘못된 건물. 아무리 뭐 나중에 뭐 리모델링 하면서 단장을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아마 꼼보라는 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꼼보 얼굴에 분칠하기 하듯이 항상 치장을 해봤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그 건물이었습니다. 과감하게 부셨습니다. 4월 22일 부셨습니다. 이미 2019년 1월 달에 이미 설계도가 나와 있었습니다. 협회에서는 이미 설계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설계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심과 사랑입니다. 사랑. 송파교회 식구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계속 구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구상. 이 설계도가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준비된 내용입니다. 전임 그 성전 건축 추진 위원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황대성 장로님과 강정호 장로 등 권명화 장로님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이 구상을 하고 그것을 뭐랄까요, 실행에 옮겨 놓은 그런 것이 설계됐습니다. 그 설계도를 토대로 해가지고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잘 보시면은 이게 정말 그 기초공사를 제대로 한 모습입니다. 과거에 썼던 그 허물들은 다 벗겨내고 땅을 파보니까 땅이 참 좋았습니다. 수맥이 없어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맥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맥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묘자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건물도 그렇고 수맥이 있으면 굉장히 많은 악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수맥이 없습니다. 아주 뽀송뽀송한 황토흙이 나오는 좋은 명당짜리. 그런데 땅 모양이 요상합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하는 업자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선원건설에서 이 기초공사를 할 때 하청을 줘서 공사를 하는데 최저 가격 그 입찰을 한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었습니다. 최저 가격보다도 5천만 원을 더 달라고 하는 곳에 이 공사를 맡겼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 기초공사를 제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잘 되어야 건물도 잘 될 것이다 라는 판단하에 선원건설도 정말 그렇게 행동을 해주었습니다. 해서 정말 제대로 된 기초공사를 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기초공사는 17까지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아주 정말 탄탄하고 완벽하고
모델적으로 기초공사를 했습니다. 정말 올해는 날씨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또 날씨는 건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정말 올해는 태풍도 오다가 빗겨나갔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태풍 오다가도 빗나가고 다른 데로 가고 뭐 그랬습니다. 여하튼 굉장히 좋은 날씨 덕분에 이것은 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본 것 같습니다. 여하튼 날씨가 좋으면 국태민안이라고 했습니다.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해진다 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그 봄에 또 올해 정말 좋은 날씨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이 그림은 청와대 사진입니다. 제가 가을에 그 청와대 쪽에 한번 쭉 방문했는데 경복궁 들려가지고 청와대 쪽 갔는데 아주 좋은 가을 날씨예요. 이거 봄이 아니고 가을 날씨입니다. 이 날씨가 우리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인지 이 사진을 보면 늘 생각이 납니다. 정말 좋은 날씨 덕을 잘 봤습니다. 여기 사진은 그 현장 소장 사진입니다. 현장 소장. 정말 제 대신 현장에서 정말 일을 해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통으로 건축학을 공부했고 군대도 공병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로지 건축회사에서만 일을 했던 소장입니다. 청평 카페도 만들었던 그 현장 소장입니다. 정말 긴밀히 소통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셨던 그 사진, 현장 소장이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사진입니다. 그래서 매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식사를 같이 하면서 굉장히 많은 소통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가르쳐 줬습니다. 이 양기영 현장 소장은 반 송파교의 식구가 됐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면서 정말 양기영 현장 소장은 반 송파 식구가 되었습니다. 원칙대로 철근 작업을 했습니다. 정말 설계도대로 원칙대로 철근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진 강도 7일에도 끄떡이 없을 정도로 내진 설계에 의한 철근 작업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정말 지진 7도가 발생이 된다면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다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강도 7의 지진이 있어도 우리 송파교회는 끄떡이 없게 원칙대로 철근 작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희망건축사무소에서 현장을 감리를 했습니다. 얼마나 꼼꼼하게 했는지 현장 소장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건축사무소에서 완벽하게 현장 감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확인 점검을 했습니다. 아마 희망건축 감리사보다도 더 무서워했을 겁니다. 우리 황대선 장로님, 목사님, 또 협회 정진호 소장 등 해가지고 하여튼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소장이 정말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송파의 그 식구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현장을 직접 보시는구나, 확인하는구나 라는 그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설계 변경 회의까지 했습니다. 지으면서 이 조감도를 보니까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성전이 좀 어두울 것 같다라는 이런 그 내용이 이렇게 계시랄까 그런 내용이 떠올라가지고 긴급하게 설계 변경 회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 창호를 많이 내서 환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약 한 10차례 정도에 걸친 그 회의를 통해 가지고 정말 그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제대로 된 공사를 했습니다. 건설 중장비를 최대한 총동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섞는 거를 막 1층에서 막 하고 등짐을 지어가지고 뭐 나르고 벽돌을 나르고 뭐 했었죠. 그러나 이제는 그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건설 중장비를 최대한 총동을 해가지고 레미콘과 펌프카 등 해가지고 현 시대에서 확보되어 있는 건설 중장비를 최대한 총동을 해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좋은 자재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뭔가 아시겠습니까? 보온 단열재입니다. 15cm 두께. 이런 건 정말 처음 봤습니다. 저도 15cm 두께의 단열재를 사용해가지고 단열 시공을 했습니다. 정말 그 겨울에 따뜻할 것이고 여름에 시원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좋은 자재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적시에 자재를 공급했습니다. 다행스럽게 교회가 10m 도로를 끼고 있고 5m 도로를 끼고 있는 모퉁이 부지여가지고 자재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시에 자재 공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솜씨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현장에 접근도 못했습니다. 우리 식구님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현장에 일체 접근을 불허했습니다. 혹시나 또 사고가 날까봐 해가지고
오로지 전문가들만 투입이 돼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정말 각 분야의 모든 전문가들이 총동원이 돼서 제대로 된 공사를 했습니다. 쉼 없이 골조 공사를 했습니다. 정말 딱 하루 쉬었습니다. 정말 오전 새벽부터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날 하루 이 근로자들이 출근을 해요. 비가 많이 오면 아침에 출근을 하지 않아가지고 딱 하루 쉬어봤습니다. 골조 공사하는데 딱 하루 쉬어보고 8월 20일 날 5층 골조 공사를 완수했습니다. 몇 개월 걸렸습니까? 4개월 걸렸습니다. 4개월 만에 골조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아마 옛날 같으면 저 상냥식을 했을 텐데 상냥식은 또 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4개월 만에 골조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가지고 석재 공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의 외관, 건물을 볼 때 처음 평가하는 것이 바로 외관이기 때문에 석재 공사를 정말 정성을 다해서 꼼꼼하게 했습니다. 일신석재에서 만들어준 생산한 그런 석재를 정말 정성을 다해가지고 전문가들이 석재 공사를 했습니다. 내부에서는 묵묵하게 내부 공사를 했습니다. 뭐 소리할 것도 없이 아무런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정말 묵묵하게 주어진 일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말 내부 공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품격 인테리어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선원건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분야가 바로 인테리어 부분입니다. 저는 사실 1층에 아주 고품격의 스타벅스 버금가는 그런 그 카페를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그 의견에 의해서 1층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해가지고 1층을 여러 개로 막 쪼개가지고 아마 교육장 내지는 사무실 막 이렇게 이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층에 고품격 인테리어는 숙제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성전은 이제 한 80% 정도, 70에서 8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 보시면 이게 무슨 사진 이상한 거 건물이 하나 있죠? 스페인에 있는 가우디가 설계한 파르팔모 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지금 현재 137년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우디가 죽었어요. 가우디가 죽었는데도 이 성당은 지금도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2026년 완공 예정입니다. 가우디 사후 100년째 되는 해입니다. 137년째 이 성당을 짓고 있는데 연간 이 건축을 하고 있는 성당을 보자고 약 연간 4,500만 명이 와서 구경을 합니다. 그러면서 와 이런 건축 현장을 연간 4,500만 명이 와서 보고 있습니다. 137년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우리 송파교회는 어떻습니까? 8개월 만에 이런 정도로 지었습니다. 8개월. 자, 이 성전을 놓고 너무 급하게 짓다 보니까 예술성이 결여됐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 생각에는, 제 눈에는 이게 너무 빨리 급하게 짓다 보니까 예술성이 없다. 우리도 한 10년, 20년, 50년 정도는 놓고 지어야 제대로 예술성이 반영이 될 텐데 너무 급하게 빠르게 짓다 보니까 예술성이 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건물을 보는 사람들이 저는 한번 유심히 봤습니다. 이 건물을 처음에 와서 이제 외관이 다 돼 있으니까 와서 보시는 분들이 우와 이렇게 박수를 쳐줄 줄 알았어요. 근데 박수를 안 칩니다. 건물을 보면서. 근데 고개를 깍 탑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렇게 합니다. 첫 반응이 우와 잘 졌다, 멋있다, 좋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라고 합니다. 이게 뭐지? 한번 우리 시구님께서 예배 마치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이 첫 느낌이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고개를 갸웃하면서 이게 뭐지?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 카페 건물인가? 이게 뭐 무슨 사무실 건물인가? 이게 뭐 교회라는 생각은 잘 안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는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생각을 하면서 교회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에다가 내부에다가 정말 예술성을 부여해야 됩니다. 이제 화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쁜 꽃들을 이 성전 안에 잔뜩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 향기, 그 다음에 예쁜 꽃, 얼마나 예술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꽃들을, 화분을 많이 갖다 놔가지고 향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꽃들을 봄으로 해서 부족한 예술성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 잘 보관해두고 계신 좋은 예술작품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다 걸어두시고 비치해두시고 해서 그런 좋은 예술작품을 식구들이 전체 감상을 하면서 와, 예술작품이다 라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자, 성전 건축 헌금으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 포함해가지고 헌금하신 것을 총 결산해보니까 5억 2천만 원 정도가 마련이 됐습니다. 5억 2천만 원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사택 전세자금 2억 2천만 원, 대체성전 보증금 2천만 원, 월세가 근데 150만 원, 문화센터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세가 55만 원. 이사 한 번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비품 구매를 해야 되고 의자라든가 식탁이라든가 의자 이런 것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인테리어와 입주 예상 비용이 5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하 1층에다가 건물, 지상 5층 건물이 건축하는데 얼마 들어갈 것 같습니까? 건축 원가가 얼마 정도 될까요? 10억, 15. 선원건설에서 청구하는 금액이 14억입니다. 지하 1층에다가 지상 5층 건물, 이 정도 건물을 지으려면 14억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협회에서 다양히 지어준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다 드릴 터이니 지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겨우 승낙 받아가지고 협회에서 지어주기로 하고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협회에서는 지금 한국교회, 한국 전체 성전 건축하는 곳이 몇 군데 있을까요? 3군데 있습니다. 흑석동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교회입니다. 세 번째 전북 고창교회입니다. 흑석동 교회는 26억 건설입니다. 26억이 들어가는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송파교회는 14억입니다. 40억이죠. 전북 고창에 7억입니다. 47억이 협회에서는 준비를 해가지고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근데 협회에 돈이 있습니까? 협회는 늘 징징댑니다.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선원건설에서는 매월 청구를 합니다. 매월 청구하는데 협회에서는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사가 중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9월 달까지 8월 말까지 대금은 지급을 했는데 9월부터 협회에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원건설이 협회에서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선원건설에서는? 선원건설도 마찬가지로 제 하청업자에게 돈을 다 공사 대금을 줘야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매월 청구를 하는데 9월 달부터 못 주고 있습니다. 선원건설에서 공사 중단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면 흑석동교회를 먼저 중단합니까? 송파교회를 중단합니까? 전북 고창교회를 중단합니까? 여러분 식구님들 생각해 보실 때 어디가 섭리적으로 더 중요한 것입니까? 흑석동교회입니까? 송파교회입니까? 전북 고창교회입니까? 어느 현장을 먼저 중단 스톱시키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원건설 사장이 협회장에게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협회장은 어머님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협회 자체 능력이 안 되니까. 어머님, 이 한국교회 그 성전을 짓고 있는데 47억이 필요합니다. 47억 좀 주세요. 협회장이 그렇게 아쉬운 소리를 어머님께 해야 되는데 협회장이 할 수 있습니까? 협회장도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중단. 자, 어린아이가 어머니한테 용돈을 타려면 어떡합니까? 엄마, 나 100점, 산수 100점 맞았어. 돈 주세요. 1,000원만. 그럼 1,000원. 오, 흔쾌히 주잖아요. 그 다음에 학생이, 나 반에서 1등 했어. 나 핸드폰 사주세요. 자전거 사주세요.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우와, 내 새끼. 10,000원. 자전거? 오케이. 자전거. 핸드폰 사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뭔가 자랑거리가 있어야, 보고거리가 있어야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협회장이 우리 송파교회 뭐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 보고를 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송파교회 뭐 하고 있나?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어야 보고를 드리고 14억만 주세요. 아니면 뭐 35억만 주세요. 이렇게 보고를 드릴 텐데
송파에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송파 구청장을 아니면 송파 경찰서장 축복을 하고 송파 구민이 약 16만 명인데 16만 명 전체 복귀했습니다. 뭐 잠실 메이스타디움에서 16만 축복식을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면 가서 자랑스럽게 보고요. 어우, 송파구 전체가 복귀됐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좁은 성전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14억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13억만 주세요? 어머님 그래 주지. 이렇게 박수를 하고 흔쾌히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랑거리가 없어요. 보고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협회장이 못 가는 거예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송파 식구들이 성전을 위해서 단식 기도를 한다, 금식 기도를 한다, 철회 기도를 한다, 막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런 내용은 송파 식구 160명이 다 굶어 죽게 생겼네요. 뭐 이런 금식하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내용이라도 있다면 보고를 드리고 할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자랑할 만한 내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협회장이 가서 어머님한테 돈을 타와서 제대로 된 건축 이 공사비를 지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재직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월 평균 헌금이 약 1,400만 원 정도. 현재 상황을 그냥 유지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월세가 약 월 205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재직회가 징징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상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뭐 식내로 이렇게 뭐 자주 뭐 이제 뭐 결산보고를 해가지고 아우 뭐 부족합니다, 뭐 안 됩니다, 뭐 막 이렇게 징징대지는 않습니다. 우리 조명규 집사 재직총무가 알뜰하게 잘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카카오뱅크를 통해 가지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직총무에게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새 성전 입주에는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봅니다. 월 고정 월세 205만 원이 안 나가고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단위 훈독 가정교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 교역이 정말 차고 넘치는 그런 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 성전 입주한 다음에는 어떻게 상황이 변화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새 성전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정말 활용도 효율성을 높여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내지 3시간만 이 성전을 활용할 것입니까? 이제 여러분께서는 잠은 집에서 주무시고 이제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을 자기 집처럼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정말 1층에는 카페가 만들어질 것이고 2층과 3층, 대성전, 소성전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그 공간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 공간을 정말 100%, 120%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4층에는 정말 따뜻한, 좋은, 전망이 좋은 넓은 베란다가 있는 그런 공간도 있습니다. 네, 식구님께서는 정말 이 새 성전을 잘 많이 빈번하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품격 있는 인테리어 공사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선원건설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해야 됩니다. 재능을 기부해 주시고 헌금 정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고품격, 이제 정말 내부는 예술성을 포함한 내부를 정말 잘 만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1층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 건물이 내 건물이다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여러분 각자 그런 주인 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집이 넓든 크든 작든 관계없이 나는 정말 6층짜리 건물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주인의식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유지관리를 해가지고 다음 세대에서도 정말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